네, 안녕하십니까. 연세한병원 종양내과 대장암센터, 간암센터에서 근무하는 김한상입니다. 벌써 또 2주가 훌쩍 지났는데요. 환자분들 포함해서 오늘 굉장히 또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 다녀와서 대장암 최신 치료법 및 신약 소개 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다가 다 드리지 못했고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내용들 액체 생검과 아스피린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스피린 액체 생검만 해도 여러 번 나눠서 아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난 비욘디 방송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암 새로운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치료 후에 어떤 거 드셔야 하는지, 유전성 가족성 대장암, 그러니까 유전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 하나씩 좀 짚어 봤고요. 대장암과 유산균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지난번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 에스코 다녀오고 나서는 비라프와 헐투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최신 치료법 임상 연구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장암이 국내 임상 신약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간단히 하나씩 또 틈나는 대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이성 재발성 대장암의 1차 치료로 현재 폴폭스 또는 폴피리와 그 표적 항암제를 병합하는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스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어비투스 폴폭스 또는 어비투스 폴피리 이제 요런 치료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비투스 폴폭스 치료 후에 이제 재발하신다면 2차 요법으로 또 신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오늘 발표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준비했던 내용 중에 액체 생검에 대한 내용이 말씀드리지 못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또 액체 생검 관련해서 질문들을 또 많이 주시기도 해서 오늘은 간단히 액체 생검이 뭔지, 또 최근에 구연으로 이제 발표됐던 내용들 연구 두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생검이라 그러면 이제 인체 우리가 뭐 체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액체 성분이 돼 있는 그 이제 몸의 구성 성분이 되겠죠. 이제 가장 쉽게는 우리가 타액, 우리 침이나 침을 포함한 타액이 있겠습니다. 뭐 침도 있고 뭐 땀도 있겠죠. 뭐 요런 타액이 있을 거고, 타액이라는 뜻은 이렇게 분비된다는 이제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대표적일 거고, 우리가 보통 인체 내에 혈액이 한 4 리터 정도 있게 되죠. 그래서 혈액이 있고, 그다음에 복수가 이제 혹시 간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복수가 이제 차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 이제 소변 약 1.5 리터 정도 이제 소변 보통 많이 보시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 성분의 구성 성분들이 액체라고 체액이 생체액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분석해 가지고 혹시 몸의 건강의 이상 상태라든지 질병의 상태를 이제 분석하는 기법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데요. 비정상 세포 또는 단백질 또는 DNA나 그밖에 뭐 이제 제가 연구하는 엑소솜을 포함한 이런 세포 소기관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암의 진단 또는 암의 치료 반응 또는 암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액체 생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고 또 쉽고 빠르게 이제 진단이나 또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고, 또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오영돈 님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방송 잘 청취해 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건 혈액을 예로 든 건데, 혈액은 사실 이제 혈관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장기들이 결국은 장기 안에 있는 뭐 간이라든지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장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또
노폐물을 배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제 관계수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공급받고 또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수로 시설이 이제 농사를 잘 짓는 데 또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되는 게 늘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에서 조직 세포와 주고받는 거 이제 요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조직에서 분비하는 것 중에는 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이가 되죠. 막 암세포가 막 돌아다니니까 이제 요런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암에서 분비되는 메시지들 뭐 한 100 에서 150 나노미터 되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엑소좀 연구들을 또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암세포 중에 이렇게 죽은 세포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 이제 암세포의 DNA가 이렇게 혈액 안에 떠돌아다녀요. 사실 오늘은 암에 대한 집중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사실 액체 생검으로 제일 처음 개발된 거는 암은 아니었고 그 태아 진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아가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원래 검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수천자라는 걸 하는데 이 양수천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제 태아를 찌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미리 유전 검사를 뭐 기형아 검사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이제 이런 태아의 DNA도 엄마 혈액 안에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처음 이제 다운 증후군을 포함한 어떤 태아의 유전성 질환을 이제 검사하는 거가 이제 액체 생검의 이 임상에 이렇게 활용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암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암은 기본적으로 이게 내 몸에서 기원한 세포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렸을 뿐 결국엔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땅콩님 그다음에 아이손님 네 액체 생검 앞으로 또 계속 소개해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여러 개 또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암에서 어떻게 액체 생검이 활용이 될 수 있냐면 이렇게 조기 진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건강한 정상 성인에서는 이제 정상 세포의 DNA만 나와서 어떤 암 특이적인 돌연변이가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이제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빨간색 이런 이제 이상 DNA 조각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돼서 이거를 이제 정량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암이 만약에 진단이 되고 나서 수술적인 어떤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이제 암 특이적인 돌연변이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양을 이렇게 측정하게 돼서 이제 없으면 우리가 재발이 없고 이게 5년 이상 이제 지내게 되면은 완치 판정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또 재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나쁜 DNA가 암세포 기원 돌연변이 또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게 뭔가 늘겠죠.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이 있는데 해서 나중에 CT를 찍어 보면 '아 이렇게 간에 뭐가 병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고 근데 또 이게 항암 치료를 시작해 가지고 마침 또 치료가 잘 들으면 또 이렇게 나쁜 빨간색 DNA들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또 줄어서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좀 지내다가 나중에 또 다른 암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그 빨간색 DNA에서 또 다른 돌연변이가 추가된 DNA가 또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이게 실제로 CT를 찍어 보면 또 다른 데 이제 병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게 이제 파란색뿐만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암에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에 또 듣지 않는 녹색 이상한 또 다른 돌연변이가 또 생겨 가지고 암은 결국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를 검출하고 또 암의 돌연변이를 멈추고 뭐 끊임없는 암세포 숫자와 이제 우리 몸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조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액체 생검을 활용하면 이렇게 종양 특이적인 돌연변이를 검출하고 이거를 정량화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암의 조기 진단 그리고 재발의 예측 또한 치료 반응을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 여러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장암에서는 이제 대장암의 진단은 대장 내시경이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암 생존자분들 그러니까 대장암 치료 이후에 재발 검사로서는 이제 CT 영상과 이제 혈액에서 종양 표지자인 CEACAM5 그러니까 CEA죠. CEA 검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다음에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어떤 완치 목적의 어떤 미세 전이암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검사에 따라서 왜 기존에는 다 일률적으로 6 개월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근거에 의거해서 3 개월만 받기도 하고 3 개월 하더라도 6 개월과 동일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요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제 병기와 그다음에 또 어떤 그 밖의 위험 요인에 따라서 항암 치료 기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결국은 항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빨리 알아내고 또한 3 개월 치료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또 누구는 6 개월 이상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에스컬레이터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지 그걸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 디에스컬레이션 치료를 줄여도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액체 생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해 보고자 이제 현재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생검에서 종양 특이적인 돌연변이가 발견된다는 것은 사실 몸에 어딘가 암세포가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체 생검 양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몸 안에 암세포가 어디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몸의 면역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암세포가 굉장히 미세하게 발견이 되더라도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데이터들을 보면. 그런데 그렇지만 안 없어지고 계속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이암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예후인자라고 봅니다. 예후인자, 프로그노시스라고 이제 정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또 이제 외래에 오시면 저희가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액체 생검을 저희가 일반 그냥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환자분의 어떤 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 이거는 현재는 임상 연구 수준에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쉴드 테스트라고 하고 또 리빌 테스트라고 이거 목적이 좀 다른데요. 조기 검진 목적으로 쉴드 테스트 그다음에 재발 검사용으로 리빌 테스트 요런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대장암 수술적인 치료를 받고 CT 영상과 혈액 CEA 검사를 통해서 재발 여부를 판별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액체 생검 기술을 활용해서 종양율에 돌연변이가 있는지 이제 검사를 하는 임상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을 와 제품들을 열거해 보자면 가던트 리빌 요건 이제 재발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쉴드 테스트는 검진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던트 헬스라는 곳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나테라라는 회사에서는 시그나테라는 또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또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언제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런 리빌 테스트는 그런 대장암 환자에서 일반론적으로 발견되는 돌연변이들을 미리 정해 놓고 검사하는 거고요. 이 시그나테라는 대표적으로 이게 튜머 인폼드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종양 조직을 먼저 보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나한테 특이적인 어떤 나한테 개인 맞춤으로 나한테 발견되는 종양 돌연변이를 분석한 후에 그거 기반해서 액체 생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튜머 인폼드 테스트가 그러니까 내 종양 조직의 돌연변이에 맞는 걸 검출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검사 결과가 좀 더 빠를 거고 근데 요즘은 점점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게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점점 저렴해지고 뭐 기술적으로도 점점 더 좋아지고 그래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메디슨인데 최근에 이제 로슈에서 이제 회사를 이제 취득했고 이그젝 사이언스의 온코 디텍스 그다음에 템퍼스의 템퍼스 엑세프 이런 검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액체 생검 관련 연구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두 가지 모두 이제 구연 발표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암과 항문암 전문적으로 이제 발표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직접 그 연구자 대표께서 이제 또 발표한 그 연구고 이 서큘레이트 연구는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기 대장암 환자분을 대상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2기 대장암일 때 일반론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이제 물론 나라마다 쪼끔 다르고 우리나라는 이제 15% 내외입니다. 근데 이제 뭐 15% 내외인데 이제 2기 대장암일 때 항암을 꼭 해야 되는지는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이랑 상담해 가지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2기 대장암일 때 액체 생검을 통해서 이 연구가 갖는 의미는 액체 생검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생검이 양성이면 이제 항암 치료를 환자분 동의하면 이제 하고 액체 생검이 음성이면 항암 치료 안 하고 관찰하겠다. 이제 요렇게 이제 연구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액체 생검 검사를 그래서 대장암 2기 환자만 2,126명 중을 이제 설명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액체 생검 검사는 1,722 명을 했는데 액체 생검 결과 어떤 종양 특이적인 돌연 변이가 나온 건 55 명이에요. 그러니까 3%예요, 3%. 3.2%.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관찰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3.2% 55 명을 또 설명을 해 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또 동의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항암을 할지 관찰할지 이걸 이제 설명해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항암을 이제 하기로 한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21 명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양성이어도 이제 안 하기로 또 된 사람들은 이제 그냥 관찰하고 왜냐하면 관찰했더라도 또 자동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찰하긴 게 틀렸다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2 기여서 관찰한 사람도 대부분이었고 항암하기로 결정한 사람 26 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 21 명밖에 안 돼요. 왜 5명 못 했는데 왜 못 했냐면 이미 전이성 대장암이 돼 버려서 이제 표적 항암제 포함한 이제 치료를 다른 걸 받게 되고 3 명은 "아 나 이제 안 하 나 이거 참여 안 하겠어요."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6 명이 항암을 해야 되는데 21 명만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 연구 시작은 2,126 명이 시작했는데 항암까지 이제 실제로 한 사람은 1%인 거죠. 21 명.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임상 연구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이제 보면 예후인자는 이미 이전부터 많이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액체 생검에서 이제 그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이렇게 재발하고 5년 생존율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은 5년 생존이 아니라 이건 4 년까지 봤는데 보면은 절반이 재발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해석은. 그래서 액체 생검 결과가 나오면 죄송해요. 말씀 잘못 드렸는데 왼쪽은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시거나 재발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재발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경우는 이제 25%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그래서 결국은 액체 생검 양성이 나오면 이건 예후인자는 맞다. 이제 고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면은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 지금 38% 니까 60%는 62%는 재발하시거나 돌아가신 경우고요. 오버올 서바이벌을 이제 3년 기준으로 이거 지금 데이터를 낸 건데 이제 16%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음도 부자님께서 예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말씀 주셨어요. 어 네. 마음도 부자님 안타까운 경우를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진료방 오시는 분들의 각자 사연은 정말 다 황당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 예 참 뭐 암이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침묵의 병이어서 근데 이제 또 직장암은 폐로 전이가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암 어 간과 폐에 동반된 4기 암인데 그래서 아마 증상이 직장 부분은 또 변비나 이런 증상이 또 뭐 통증이나 이런 게 유발되기도 하니까 아무튼
일단은 유전자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항암 치료 전신 항암 치료를 먼저 좀 잘 결정하셔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도 좀 중요하시고요. 아. 네. 그다음 실버선 님도 질문 주셨는데 저용량 아스피린 드시고 있는 60 대시고 대장암 예방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막 무조건 다 먹자 또 이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출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아스피린 먹다 보면 이제 위장관 출혈이 있고 뭐 다른 부작용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기대 및 효과를 고려해서 모두가 먹진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심장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드시고 계시다면 대장암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효과가 물론 막 10분의 1로 준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주는 거는 아니고 그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현재 알려진 바로는 PI3K 패스웨이의 돌연변이가 좀 있으시는 분들의 2차 예방으로 효과가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1차 예방 효과에 대한 건데 기대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부작용도 늘 주의해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위장관 출혈이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예를 들면 대변 색깔이 까맣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쪼끔 멈춰야죠. 마음도 부자님께서 추가 질문 주셨는데 연명 차원에서 이제 일 주일 후로 항암 치료 받으신다 그랬는데 먹는 거는 제한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잘 치료 그것도 아마 이전에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여러 번 아무튼 늘 말씀드리는데 항암 치료 때문에 어쨌든 잘 드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변비를 엄청 유발하는 그런 것만 쪼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떡도 아예 드시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변비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쪼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기 같은 거 잘 드셔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지혜 님께서 이제 커피가 대장암 재발 예방에 효과인데 이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있고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연구한 결과에 연구마다 쪼금 디자인이 다른데 보통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저도 지금 커피 여기 있는데요. 4 잔이에요. 4잔 이상 마셔야 되고 어 뭐 여러 가지 결국은 항염증은 이러나 저러나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이 됐든 식사가 됐든 커피도 그런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또 권고하는 건 그래서 커피는 사실은 블랙으로 먹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설탕이라든지 그런 이제 우유 이런 그런 이제 지방 성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블랙으로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로 드시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네. 항염증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다음에 커피 소개를 따로 드릴게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또 재밌는 주제들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것들 좀 해 볼게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액체 생검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이거 재발 내가 할 수 있는 확률이 3년 안에 내가 재발하는 경우가 한 62% 구나. 이제 이런 고거는 이제 많은 연구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고거는 알고 있고 근데 이 연구의 핵심은 액체 생검 결과 양성이 나온 게 3.2%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럼 항암을 받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어서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체 생검이 양성이 나온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 재발률이 높은데 항암을 받으면 이제 62% 에서 35% 로 떨어져요. 재발률이 62% 에서 35% 로 27%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꽤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제 효과가 좋고 이제 액체 생검이 음성 나온 거는 12%. 제가 아까 보통 15%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합당하게 이제 나와요. 보통 이기면은 요 정도 데이터가 나와요. 재발률 12%, 12에서 15. 근데 이게 0.075여 가지고 우리가 보통 통계 배울 때 이제 이게 양측 검정이냐 단측 검정이냐 이게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거든요. 이거 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면 좋을 텐데 아무튼 중요한 건 0.05 예요. 그래서 0.05 보다는 좀 높잖아요. 그래서 아쉽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연구 자체는 이제 음성이 나왔고
그래서 뭐 근데 다시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더 뜯어보면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항암은 어쨌든 이 액체 생검 양성이 나왔을 때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어쨌든 뭐 이렇게 아예 항암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제 3년 이제 3년 재발한 거나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제 38% 살아 계시고 62%는 돌아가시거나 재발하는 건데 그게 39%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어떤 이거 이제 보통은 이런 연구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사람이 26명밖에 안 돼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52명이고 30명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죠. 연구 디자인할 때 몇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되는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은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분석을 좀 어떻게 또 다르게 했냐면 이게 임상 연구라는 게 이게 아까 보면은 동의 철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의도했던 사람들만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봤더니 왜냐면 아까 26명 중에서 5명은 이제 항암을 못 했잖아요. 그냥 전이성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이성 재발성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아니면은 3명은 동의 철회가 됐고. 근데 이제 보면은 2기 암에서 이렇게 액체 생검이 양성이 나와서 항암 치료합시다. 이래서 받은 사람은 액체 생검이 처음에 그냥 음성 나온 사람이랑 거의 꽤 비슷하게 이제 가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밑으로 안 붙고 위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뭐냐면 2기 암에서 액체 생검이 양성이 나오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이거는 요렇게 의도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어떻게 잘하냐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서큘레이트 연구는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제 같이 연합해서 이제 연구한 연구인데 결론은 2기 대장암에서 수술적 치료 후 액체 생검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양성이 나오면 항암 치료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가 이 연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굉장히 사실은 중간에 중단이 된 거는 이 연구가 펀딩이 뭐 이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지도인데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가지고 굉장히 대규모로 시행된 연구고 중간에 이제 지원을 받던 이제 재원이 끊겨 가지고 아쉽게 연구를 여기서 중단했었던 이제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뭐든지 어떤 새로운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렇지만 굉장히 저는 그래서 굉장히 박수받는 연구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대만도 일부 참여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구를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 답변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이구아님께서 이제 아스피린, 메폴민이 대장암 전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미 전이 돼서 항암 치료분들 먹는 게 좋은지를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1차 예방, 2차 예방,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요런 부분은 이제 3차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암이 없는 사람이 먹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스피린은 데이터가 있고요. 메폴민은 사실 임상적으로 전향적 연구에서 증명되진 않았어요, 메폴민은. 아스피린은 아까 이제 실버선님 말씀 주신 대로 1차 예방에 대한 효과는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메포민은 전향적인 임상 연구에서 데이터는 없고 2차 예방은 암이 있었던 사람이 완치 목적의 치료를 받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이제 뒤에 아스피린 연구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PI3K 패스웨이 돌연변이 경로에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은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4기암이고 전이가 돼서 치료 중인 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리해서 드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메포민을 드시는 거는 오케이인데 드셔야 되는데 당뇨가 없는 분이 메포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스피린, 메포민 둘 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양성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후양적인 데이터는 일부 있어요. 후양적으로 이제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이제 비교해 보았더니 뭐 이제 먹었던 사람이 도움이 되더라 이런 데이터들 후양적인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전향적인
연구와 후양적인 건 완전히 달라요. 이제 왜냐하면 후양적인 거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을 비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구아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스피린, 메포민이 그러니까 도움이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근데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거는 증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제 환자분들께 아스피린, 메포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로 내가 심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당뇨가 있어서 심장이 안 좋아서 아스피린을 먹고 있거나 당뇨가 있어서 메포민 먹고 있으면 그냥 드시면 되는데, 굳이 막 적극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부작용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메포민 드시면 약간 미식거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잘 못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권하진 않고, 아스피린은 특히나 뭐 위장관 출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분들이 약 드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DHK님께서 우유가 대장암에 안 좋은지를 여쭤보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유에 지방이 많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커피 마실 때 보통 블랙으로 먹으라 이거지, 드시라 이거지, 또 우유가 뭐 안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네. 그리고 라떼도 당연히 드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커피의 항암 효과는 이제 데이터가 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막 설탕도 막 넣고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살이 찔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전혀 먹으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만큼은 드시지만, 또 커피를 먹으면 암 예방된다고 커피를 막 먹는데 이제 달달한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찌겠죠. 그러니까 그건 또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드리진 않고 어디까지나 이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밥최고님께서 액체 생검이라는 게 피 속에 떠다니는 암 DNA를 보는 검사라고 말씀 주셨고,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액체 생검에는 피 속에 떠다니는 암의 DNA를 볼 수도 있고 단백질을 볼 수도 있고 세포 자체를 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메틸레이션이라든지 다른 걸 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고 검증된 건 특이적인 DNA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액체 생검이라는 게 피 속에 떠다니는 암 DNA를 보는 검사는 맞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뭐 암 특이적인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본다든지 뭐 메틸레이션을 본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또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은 종양 표지자 CA 검사보다 정확한지? 네, 정확합니다. CA 검사도 굉장히 특이도가 높은 검사인데 민감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CA 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CA 그 발견 역사를 보면 1962년인가 그래요. 굉장히 저는 정말 이 의학자, 과학자 선생님들의 그런 선지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놀랐는데, CA가 발견된 게 1960년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GDP가 $100가 아직 안 되던 그런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이게 60년대에 알았더라고요. 62년,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60년대예요. 굉장히 CA도 좋은 검사인데, 그리고 현재는 CA를 표적으로 한 어떤 신약 치료도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액체 생검은 좀 더 정확한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래야 된다고 또 생각해요. 왜냐하면 씨름의 혈액에서 보는 CA 검사 자체가 오래된 검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학이 발전하고 어떤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검사법이 나와야 하는데, 좀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구아님께서 대장암 4기에서 어떤 추천해 주면 이제 어떤 영양제 말씀 주시는데, 참 이게 제가 그래서 앞에 유튜브 중에 뭐 드셔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소개해 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근데 왜냐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어떤 제품을 뭘 드셔라 이렇게 하기가 참, 이게 제가 무슨
어떤 무슨 상술이나 이제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또 저 때문에 어떤 이득을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서 늘 드리는 말씀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영양제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질문 나올 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의약품으로서 어떤 임상 효능이 입증되어 있는 이제 제품이 아니고 보통은 건강 기능식품. 근데 건기식이라고 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그래도 식약처에서 이런 성분들은 이만큼 이상의 용량을 먹었을 때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성분을 가지고 만들면 건기식이고요. 근데 그 해당하는 성분이 아니거나 그 성분이더라도 그 이제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용량이 안 들어가 있으면 건기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보조식품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항상 드시는 제품에 어떤 건지를 이렇게 좀 라벨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게 건강 기능 식품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래서 고거는 앞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서 해볼 수 있지만 안 한다고 해서 뭐 내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게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진료 볼 때 "당연히 그거 꼭 챙겨 드세요." 이럴 텐데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로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근데 잘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기 잘 드셔야 되고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결국엔. 체중 관리 잘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그런 딱 어떤 성분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많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추가적인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답변 주심 아 말 궁금 질문이나 또 나중에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에서 수행된 이 연구 이제 소개를 드리고, 어 액체 생검을 일단 마무리하고, 액체 생검은 또 소개 드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액체 생검이 암 재발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예후인자라는 건 제가 이전에 뭐 갤럭시라는 연구가 있어요. 갤럭시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텐데, 결론적으로 액체 생검에서 이제 나오고 이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암 치료받고. 암 치료받고 이게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 있으면 결국 안 좋아요. 이렇게 이제 이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라는 건 재발하거나 또 재발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의 비율인데, 이제 수술받고 3 개월까지 어쨌든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액체 생검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재발하시거나 돌아가신다는 뜻이에요. 남은 비율은 한 2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재발을 하신 분이에요. 좀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액체 생검은 아무튼 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될 거고, 이거는 앞에 3 개월이고요. 6 개월째까지도 봤더니 액체 생검이 내가 수술받고 6 개월째에도 지났는데도 액체 생검에서 이 종양 특이적인 돌연변이가 안 없어지면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없어져야 된다. 이제 좀 고런 게 좀 이제 이 연구가 희사하는 그 이전에 이제 나왔던 나카무라 선생님이 이제 연구한 그 연구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구현 발표로 이제 소개가 된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치료 전에, 그러니까 수술 후 보조 항암 요법, 여기서 이제 사용한 건 이제 시그나테라 방법을 활용했는데, 이제 어떤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해 보고 3 개월째든지 뭐 6 개월째든지 뭐 이렇게 중간에 한번 검사를 해서 그 전후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2 니까 4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도 발견이 안 됐고 나중에도 발견 안 됐고, 이게 제일 좋겠죠. 액체 생검에서 계속 검사가 해서 이제 암 특이적인 돌연변이 안 나온다는 거니까 이게 제일 좋고, 그다음 두 번째 좋은 거는 항암 치료하기 전에는 발견이 되다가 치료하고 아예 안 보이는 거. 이게 두 번째 차선책이겠죠. 그렇고 세 번째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없어지진 않은 경우. 고 네 번째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수술 전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 수술 후 항암 치료 전에 검사했는데 액체 생검이 나왔는데 예 항암 치료도 내가 열심히 받았는데도 더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앞에 첫 번째 경우가 제일 좋고 뒤에 갈수록 좀 안 좋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일 때 어떻게 환자분들의 예후가 바뀌는지를 이제 봤어요. 이제 봤더니 이제 예상한 대로 둘 다 이제 안 나오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둘 다 안 나온 사람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그 처음엔 나왔어도 뒤에 없어지면 제일 좋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포인트인데 결국은 항암 치료가 중간이든지 이제 끝날 때 시점에서 아직도 액체 생검에서 이제 검사 결과 나오면 안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 2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지났을 때 이제 이게 1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항암 치료 받았는데 액체 생검 결과 더 올라가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1년 안에.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래도 발견이 되는 분도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게는 이 앞에 두 가지. 어쨌든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나오면 좀 안 좋은 거죠. 85%는 돌아가시거나 재발하신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항암 후에도 올라가면은 이제 92%가 돌아가시거나 재발하는 거 제일 안 좋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결과를 좀 시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이제 제가 슬라이드 4 장은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 건데 결국에는 처음에도 음성이고 중간에 검사했을 때도 음성이면 항암 치료 계속할 필요는 통계적으로 유의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약간 이제 도움을 받긴 받는데 그냥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이제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결국에 처음에도 음성이고 항암 치료 중간 정도 한 3 개월 정도 했을 때도 음성이면 뭐 '굳이 더 할 필요 있냐.' 이제 요런 결과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는 나오다가 중간에 없어졌을 때 이것도 두 번째로 좋은 결과죠.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항암 치료의 득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전이 되면 결국 더 계속 할 필요는 없다, 항암 치료. 이제 고게 이제 결론이 되겠고 세 번째는 어 세 번째도 예후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래도 발견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은 항암하면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래도 발견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계속 해야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결과도 계속 한 사람들이 더 좋았어요. 이제 안 한 사람은 진짜 안 좋고 한 사람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평균 이제 암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이 1.7 개월밖에 없어요, 항암 짧게 한 사람들은. 근데 길게 한 사람은 4.2 개월의 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분들은 액체 생검을 중간에 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이제 고런 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렇게 했는데 오히려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했는데도 어쨌든 크게 득을 보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거는 결국 이제 4기암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도 쓰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하는 걸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금 이제 이 결과가 쪼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어서 한번 또 이게 이제 액체 생검 관련해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된 두 가지 연구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액체 생검 연구가 올해 이제 미국 에스코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또 주셔서 간단히 이구아님 아무튼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김상국 님께서는 대장암 4기인데 꼭 피해야 할 음식 3 가지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고기는 잘 드셔야 되고요. 사실 뭐를 피해야 될 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물론 인제 근데 예를 들면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러면 뭐 굉장히 당을 많이 올리는 과일 요런 거 좀 조심해야겠죠. 저는 이제 요런 식으로 환자분의 조건에 따라서 피해야 될 음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론적으로 뭐 100 명을 다 포함해서 "이거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당을 확 올릴 수 있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과일 중에서도 뭐 토마토 이런 건 괜찮은데 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과일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우리가 이런 치료받는 목적도 내가 소위 잘 먹고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려고 치료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피해야 될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고거를 딱 집어 드리면 제일 또 좋았을 텐데 제가 또 혹시 좀 고민해 보다가 '정말 이거는 드시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음식이 있으면 말씀을 나중에라도 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치만 고기도 잘 드셔야 되고 뭐 좋아하는 거 좀 많이 드시라고 해요 저는. 술은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네요.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담배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나 꼭 해야겠다. 난 그래도 이거 안 하면 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내가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해야겠지만 술, 담배 조심하시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면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술, 담배 안 좋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김지혜 님께서 항암 부작용 없이 잘 계시는데 약 효과 없는 건지 걱정되는데 걱정하는 것과 실제 결론은 상관이 유의성이 어떤 밝혀진 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부작용 없이 잘 받고 계신 건 너무 좋은 일이고 근데 이제 뭐 옥살리플라틴이나 이런 플래틴은 백금 기반 제제들은 손발 저리거나 또 이리노테칸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빠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제마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약을 오래 치료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니 그런 거 좀 조심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약 효과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체 생검 관해서 쪼끔 슬라이드가 남아 있어서 제가 남은 3분 동안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건 진짜 최신 데이터예요. 지난주에 나왔어요, 이 논문이. 그래서 아마 이거 아직 이제 의료진도 이 논문 아직 이거 사실 3월 달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그땐 수정본 아직 이제 이렇게 출판본으로 나오진 않았고 온라인으로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도 많을 거고 올해 미국 암협회 ACS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미국 대장암 조기 선별 검사 진료 지침이 개선안이 되는 업데이트된 게 나왔는데 결론은 액체 생검도 대장암 검진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다. 원래 45 세부터 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었잖아요, 올해. 그래서 원래 45 세부터는 돼 있었고 대변 검사하고 내시경 검사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제 혈액 기반의 이런 액체 생검이 중요하다. 이제 이게 처음 들어왔고 액체 생검으로 이제 이게 제품명까지 이제 권고된 거는 이게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2가지 테스트 뒤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 넣었어요.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대체하는 액체 생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 검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므로 검수율이 떨어져요. 45세 때 검진 진짜 받는 사람은 5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 안 할 거면 피 검사라도 받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게 들어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대장 내시경 대변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제 제대로 안 받은 사람한테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가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고 이제 만약 이게 검사 양성이 나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고 이게 가능하면 양성이 나왔으면 대장 내시경을 6개월 안에 받아라. 이제 이런 거 조항을 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 내시경을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근데 내가 너무 싫다 이러면 액체 생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승인된 거는 FDA 승인을 받은 건 이제 실드 테스트가 유일하고 이 심플 스크린 테스트는 이 자마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FDA에서 심사 중이에요. 아마 되겠죠. 그래서 2가지가 있고 이제 액체 생검이 미국 대장암 검진 지침에 진입했지만 아직 완전히 내시경을 대체한 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선종이라든지 이런 전암 병변의 검출률이 12.5에서 13.2%. 그러니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종 중에서도 왜 대장암 전암 병변인 선종 있잖아요. 그런 선종 포함해서 어떤 그런 전암 병변들은 실제 암 진단되는 게 이제 13%니까 한 87%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꼭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사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뒤에 아스피린 얘기 되게 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번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또 같이 설명드리고 요거
또 운동 프로그램도 이번에 뭐 구연으로 발표가 돼서 제가 또 다음에 이어서 또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결론은 아스피린이 2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PI3K 이제 돌연변이 있으면 이제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50 분에 벌써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났네요. 그래서 그렇고 혹시 또 오늘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거나 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다음 방송 준비할 때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밤 8 시 이제 9 시인데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뵐게요. 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